부록 6. 책 속 질문. 챗GPT는 이렇게 답했어요. 부제. 챗GPT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걸까? 여러분, 챗GPT를 켜놓고 한참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좋다고 해서 써보긴 했는데, 그래서 뭘 물어보지? 결국 화면에는 커서만 깜빡입니다. 그런데 챗GPT는 꼭 어려운 질문을 해야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여행지를 물어볼 수도 있고, 냉장고 속 재료로 저녁 메뉴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에게 보낼 문자를 써달라고 할 수도 있고,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을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꺼내놓고 이걸 책으로 만들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책 속에 소개된 여러 질문을 챗GPT에게 직접 던져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답변에서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짧게 해줘. 3가지만 골라줘. 다른 방법은? 이렇게 다시 물으면 답변이 달라집니다. 오늘 배울 것은 챗GPT의 정답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하, 챗GPT에게는 이렇게 말하면 되는구나. 이 감각을 익히는 것입니다. 1. 챗GPT는 어렵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챗GPT를 켰다면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챗GPT를 처음 사용합니다. 아주 쉽게 사용법을 알려주세요. 기본은 간단합니다. 사람에게 말하듯 질문하면 됩니다. 김치찌개 쉽게 만드는 법 알려줘. 영어로 오늘 기분이 좋아가 뭐야?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줘. 그런데 답변이 어렵다면 다시 말하면 됩니다. 너무 어려워. 더 쉽게 설명해줘. 길다면 핵심만 알려줘. 예가 필요하다면 예를 3개만 들어줘. 처음부터 완벽한 질문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고 답을 보고 다시 물어보면 됩니다. 첫 질문은 시작일 뿐입니다. 2. 여행 어디가 좋아? 보다 좋은 질문. 여행 어디가 좋아? 이 질문만으로는 챗GPT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누구와 가는지, 언제 가는지, 교통편은 무엇인지, 얼마나 걸을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조금 바꿔볼까요? 이번 주말에 아내와 서울 근교로 당일치기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많이 걷지 않아도 되고 대중교통으로 가기 편한 곳을 3곳 추천해주세요. 이제 훨씬 구체적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추천을 받은 뒤에는 다시 물어봅니다. 3곳 중에서 경치가 가장 좋은 곳을 골라줘. 오전 10시에 출발해서 오후 5시쯤 돌아오는 일정으로 짜줘. 점심 먹을 곳과 커피 마실 곳도 포함해줘. 처음에는 여행 어디가 좋아? 였지만 질문을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여행 일정이 만들어집니다. 첫 질문은 주문의 시작이고 2번째 질문부터는 추가 주문입니다. 다만 여행처럼 장소, 영업시간, 교통편 등 최신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3. 조건을 알려줄수록 답변이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질문해봅니다. 60대 부부가 대중교통으로 1박 2일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걷지 않으면서 자연과 전통시장을 함께 볼 수 있는 국내 여행지를 추천해주세요. 여러 여행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곳에 높은 점수를 줬다고 해서 그곳이 무조건 최고의 여행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제시한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자연보다 맛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걷는 거리는 하루 5,000보 이내로 해줘. 좋은 답을 얻는 방법은 질문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상황과 조건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4. 글쓰기도 도와줍니다. 오랜만에 친구에게 연락하려는데 첫 문장이 어렵다면 이렇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하는 친구에게 안부를 묻고 다음 주에 차 한잔하자는 문자를 만들어주세요. 너무 격식 차리지 말고 편하게 써주세요. 초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말합니다. 조금 더 짧게 해줘. 친한 친구처럼 더 편하게 해줘. 50대 친구끼리 오랜만에 연락하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바꿔줘. 챗GPT를 내 글을 대신 써주는 사람이라기보다 내가 쓸 글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도움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편합니다. 5. 냉장고를 열었는데 두부, 달걀, 김치뿐이라면?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두부, 달걀, 양파, 애호박, 김치뿐입니다. 이럴 때 물어봅니다. 이 재료를 활용해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저녁 메뉴 5가지를 추천해주세요.
메뉴를 추천받았는데 또 고민됩니다. 그러면 가장 간단한 것 하나만 골라줘. 시간이 없다면 15분 안에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줘. 요리가 서툴다면 요리 초보 기준으로 순서대로 알려줘. 처음에는 오늘 뭐 먹지? 였지만 마지막에는 15분 안에 만들 수 있는 요리 초보용 두부김치 만드는 법까지 구체화됩니다. AI에게 한 번에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 하나씩 좁혀가세요. 6. 건강과 운동도 물어볼 수 있을까? 예를 들어 걷기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 계획을 예로 들어주세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과 관련된 내용은 주의해야 합니다. AI가 만든 운동 계획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상황과 전문가의 조언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통증이나 기존 질환, 운동 제한 등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챗GPT는 운동 아이디어나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의사나 전문가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건강 문제에서는 한 번 더 확인하기를 기억하세요. 7. 어려운 안내문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받은 안내문을 읽다가 그래서 내가 뭘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문서를 보여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안내문을 읽고 제가 실제로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주세요. 신청 방법, 기한, 준비물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또는 해야 할 일, 기한, 어디서 해야 하는지, 준비물, 주의사항, 순서로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긴 문서도 훨씬 보기 쉬워집니다. 다만 돈이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라면 챗GPT의 설명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최종 확인은 원문이나 해당 기관을 통해 해야 합니다. 8. 사진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종이를 사진으로 찍어서 사진 속 글자를 읽고 무슨 내용인지 쉽게 설명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어렵다면 60대가 이해하기 쉽게 다시 설명해줘. 더 짧게 하려면 제가 실제로 해야 할 일만 3가지로 정리해줘. 라고 하면 됩니다. 즉, 읽기 이해하기 해야 할 일 찾기. 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서는 반드시 원문과 비교하세요. 그리고 사진을 올릴 때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가리고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9. 사진도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이나 일상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진에서 제가 잘 찍은 점과 아쉬운 점을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구도를 보고 싶다면 구도와 시선 흐름을 중심으로 설명해줘. 색감이 궁금하다면 색감과 밝기를 중심으로 평가해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진이라도 무엇을 중심으로 봐달라고 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10. 평범한 동네도 콘텐츠가 됩니다. 특별한 관광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동네 산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블로그에 쓸 수 있는 글감 20가지를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오래된 골목, 꽃, 간판, 작은 가게, 시장 풍경, 비 오는 날의 산책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 오래된 가게는 언제부터 이 자리에 있었을까? 10년 전 이 골목은 지금과 어떻게 달랐을까? 오래 살아온 주민에게 무엇을 물어보면 좋을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동네가 이야기가 됩니다. AI가 그를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느낀 것을 이야기로 발전시키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11. 내 인생도 책이 될 수 있을까? 조금 더 진지한 질문도 해봅니다. 제가 살아온 경험 중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주제를 찾을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가장 후회되는 선택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선택은?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오랫동안 해온 일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경험은? 젊은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은? 질문에 하나씩 답하다 보면 나한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네 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AI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내 삶을 돌아볼 질문은 던져줄 수 있습니다. 12. 작은 가게 하나도 블로그 시리즈가 됩니다.
우리 동네 오래된 가게 하나를 소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챗GPT에게 우리 동네의 오래된 가게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블로그 시리즈로 발전시켜주세요. 라고 해보세요. 우리 동네 시간을 파는 가게 같은 제목을 만들고 이발소, 세탁소, 문방구, 시장, 식당, 빵집, 사진관 등을 하나의 시리즈로 묶을 수 있습니다. 가게마다 언제 문을 열었는지, 주인은 어떻게 이 일을 시작했는지,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은 누구였는지 등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가게 하나가 글 한 편이 되고 글 10편이 시리즈가 됩니다. 아이디어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이걸 시리즈로 만들어줘. 한마디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13. 그림도 구체적으로 부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주의 오래된 시장, 장을 보는 노년의 부부, 따뜻하고 정감 있는 분위기, 블로그 대표 이미지용 가로형 그림을 원한다면 경주의 오래된 시장에서 장을 보는 노년의 부부를 따뜻하고 정감 있는 분위기로 표현해주세요. 블로그 글의 대표 이미지로 사용할 수 있는 가로형 이미지입니다. 처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소, 인물, 분위기, 용도, 화면 형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수정합니다. 부부가 너무 젊어 보여. 60대 후반의 모습으로 바꿔줘. 시장이 너무 현대적이야. 오래된 재래시장 느낌을 살려줘. 첫 번째 결과가 완성품이 아니라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4. 문서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등산 동호회 봄맞이 모임을 준비한다고 해봅시다. 등산 동호회 봄맞이 모임 계획서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목적, 일정, 준비물, 참가, 안내,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문서의 뼈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반복된다면 중복된 내용은 하나로 합쳐줘. 표로 보고 싶다면 한눈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줘. 라고 하면 됩니다. AI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과를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한번 읽고 내 상황에 맞게 고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AI가 만든 문서는 완성품이라기보다 좋은 초안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15. 여행 사진으로 영상을 만든다면? 여행 사진이 100장이나 있는데 2분짜리 영상으로 만들고 싶다면 이 사진들을 2분짜리 여행 영상으로 구성한다면 어떤 순서가 좋을지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실제 사진을 보지 않았다면 사진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진을 제공한 뒤 내 사진을 실제로 보고 영상 순서를 정해줘. 라고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AI가 실제로 본 것과 보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AI가 보지 않은 것을 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6. AI의 답을 검토하는 습관. AI가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듯한 답변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물어보세요. 이 답변에서 틀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찾아주세요. 또는 혹시 내가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은 뭐야? 다른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질문하면 AI의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검토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AI를 잘 사용하는 사람은 단순히 정답 알려줘. 라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 답이 맞는지도 살펴봐줘. 라고 다시 묻습니다. 17. 사기 문자를 받았다면? 미납 요금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확인하지 않으면 이용이 정지됩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하세요. 이런 문자를 받으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챗GPT에게 이 메시지가 사기일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할 때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급하게 행동하라고 하는지,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지, 인증번호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지, 링크를 누르라고 하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돈, 개인정보, 인증번호, 앱 설치, 링크 클릭을 요구한다면 일단 멈추세요. 문자에 적힌 연락처를 그대로 믿기보다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공식 연락처를 직접 찾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챗GPT의 문자를 보여줄 때도 개인정보는 가리고 보여주세요. AI에게 사기입니다. 라는 판정을 받는 것보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행동을 멈추고 직접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8. 하루 일정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전에는 은행, 오후에는 친구, 저녁에는 장보기 일정이 있다면 오늘 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놓치기 쉬운 일을 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면 더 좋습니다. 은행은 오전 10시, 친구는 오후 2시, 장보기는 오후 6시야. 이동 시간까지 알려주면 더욱 현실적인 일정이 됩니다. 결국 AI에게 정보를 많이 줄수록 내가 원하는 답에 가까워집니다. 19. 일주일 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일정을 보기 쉽게 정리해주세요. 라고만 하면 AI는 실제 일정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요일 은행, 화요일 병원, 수요일 친구 약속, 목요일 장보기, 금요일 손주와 저녁 약속이 있어. 처럼 실제 정보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정에는 표시해줘. 전날 준비할 일이 있으면 따로 표시해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가 모르는 정보는 우리가 알려줘야 합니다. 챗GPT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비서라기보다 내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도와주는 똑똑한 보조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20. 결국 나만의 AI 비서를 만드는 방법. 매번 같은 설명을 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나에게 맞는 방식을 미리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AI 초보자입니다. 어려운 용어보다 쉬운 표현을 좋아합니다. 한 번에 하나씩 단계별로 알려주세요. 또는 답변이 너무 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제가 따라할 수 있도록 1단계부터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거창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설명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마무리. 오늘 정말 많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행도 물어보고, 요리도 물어보고, 운동도 물어봤습니다. 사진도 보여주고, 어려운 안내문도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블로그 아이디어도 찾고, 내 인생을 책으로 만드는 방법도 생각해봤습니다. 작은 가게를 블로그 시리즈로 만들고, 그림과 문서도 부탁해봤습니다. 여행 사진으로 영상 구성도 해보고, 사기 문자를 만났을 때 무엇을 살펴봐야 하는지도 알아봤습니다. 하루 일정과 일주일 일정도 정리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질문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챗GPT에게 어렵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 더 알려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행 추천해줘. 라고 물었다면 60대 부부가 대중교통으로 가고 많이 걷지 않으며 자연과 전통시장을 함께 볼 수 있는 여행지를 추천해줘. 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시 물어보세요. 더 쉽게, 더 짧게, 3가지만, 초보자 기준으로, 단계별로, 이렇게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원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AI가 말한 것을 무조건 믿지는 마세요. 특히 건강, 돈, 행정, 법률, 계약, 여행 일정처럼 실제 생활에 영향을 주는 내용은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AI는 틀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자신 있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혹시 이 답변에서 틀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뭐야? 그리고 중요한 정보라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세요. AI는 훌륭한 도우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 챗GPT를 처음 만났다면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정답을 알고 시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당장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AI 초보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것 하나부터 천천히 알려주세요. 라고 말해보세요. 어쩌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일상에 새로운 비서 한 명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거창한 질문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주말에 뭐 하지? 냉장고에 있는 걸로 뭘 해 먹지? 이 글을 좀 더 쉽게 설명해줘. 내가 찍은 사진 뭐가 아쉬워? 정말 아무 것이나 좋습니다. 챗GPT를 잘 쓰는 첫 번째 방법은 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에는 여러분이 챗GPT에게 가장 먼저 물어보고 싶은 질문 하나를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 질문을 가지고 AI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어디까지 해줄까?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오늘도 디지털이란의 기린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